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미라쌤 김진수 들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는 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우리 요즘에 동화의 신이 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닌 우리 정선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요즘 열심히 글을 쓰고 있고요. 하고 싶은 글이 너무 많아서 네, 말씀대로 글씨과 함께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은데 우리 저자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들꽃맘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정선혜 동화 작가입니다. 저는 원래 특수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전공은 특수교사지만 쌍둥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모든 일을 좀 내려놓게 됐고, 그러면서 육아와 거의 주부로서의 삶을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는 중에 남편이 좀 글이라는 걸 만난 뒤로 많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아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꾸준하게 쓰다 보니 어느덧 동화 작가라는 또 훌륭한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동화가 참 생각보다 솔직히 쉽지 뭐 생각보다가 아니고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동화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제가 원래 좀 동심이 좀 있게 생겼죠? 네. 제가 원래 동시도 좋아하고 그림책도 좋아하고 동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읽어주고 싶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책 읽기가 너무 재밌다.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1년, 2년, 막 7년, 8년 쌓여가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좀 근자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 먹으면 일단 해보는 성격이라서 그냥 저질렀습니다. 네. 그러면 글의 소재는, 동화의 소재는 주로 어디서 찾으시는지? 네, 저는 아무래도 첫 동화부터 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과 추억들이 하나하나 이제 내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메모를 해서 메모 안에서 좀 찾아냈던 보물찾기 하듯이 소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지금 3권의 책이 있는데 요 책을 어떻게 또 보물찾기를 해서 찾아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우정자판기입니다. 우정자판기는 또 어떤 책이죠? 네, 우정자판기는 제목에서도 알겠지만 여자아이들의 우정에 관한, 특히 세 명의 친구, 삼총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총사. 네, 여학생들 삼총사 하면 딱 느껴지는 감정이 뭐죠? 일단은 흩어져라. 흩어져라. 제발 흩어져. 네, 엄청난 갈등과 이 오해와 넌 내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겪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세 여자아이의 우정이 금이 같지만 어떠한 일을 겪으면서 그 우정을 다시 회복해가는 동화입니다. 이게 또 쓰여지는 에피소드가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 자녀랑 또 관련이 있다고. 네, 맞아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색연필을 빌려가고, 계속 빌려가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 동화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자기 색연필이 있는데, 저희 딸 색연필을 빌려가서 막 함부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 친구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이제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하소연을 했는데 참 미안하게도 저는 딸아이의 고민을 듣고 이거야. 이거야? 네, 이거야. 이제 동화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넣어서 진짜 말 그대로
우정에 관련된 그런 네.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셨네요. 네. 야,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림 같은 것이 자, 여성 취향입니다. 여성 취향으로 아마 또 좋은 또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책이 참 이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집어보고 싶은 그런 표지. 네, 벌써 집으라고 이렇게 뭔가 표지해서. 이렇게 바로, 야,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두 번째 책이 진짜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막 쓰시고 막 하신 것 같아요. 아, 보석이 보이네요. 자, 킁킁 마음을 말해봐. 이것도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랄 선생님이 가끔 킁킁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킁 아니고 쿵입니다. 킁킁입니다. 발음이 좀 샜어요. 네. 아, 이거는 느낌이 오시겠지만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아주 조금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아이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성장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주로 엄마와의 갈등이 소재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죠, 또. 저와 저희 딸아이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제가 모르는 갈등이 있나요?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엄마가 딸한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저한테서 있었던 말이고 또 제가 부모에게 들었던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 아마 좀 뭉클하고 좀 감동적인 아주 좀 서정적인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이 킁킁이 아니고 쿵쿵 쿵쿵. 마음을 말해봐. 이게 또 인성동화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되게 특이해요. 신조어를 통역해 드립니다. 혹시 제목만 봤을 때 뭐 신조어가 있고 이걸 또 통역해 주는 동화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네, 그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해군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신조어 이야기이고요. 신조어를 많이 쓰던 아이가 바른말을 쓰게 되는 과정이 들어있는데 사실 좀 재밌어요. 이건 제가 강력하게 재밌다고 말하고 다니고 진짜 재밌어요. 네. 세질멋, 레게노, 막박, 스몬비 아주 그냥 신조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썼고요. 되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소재인데 이 신조어라는 소재가 너무 재밌고 또 TV에 보면 여러 예능에 신조어를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신조어를 통해서 사실 예전 말로 9세대 어른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이렇게 반만 알아듣는 그런 사태에 대한 그것을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신조어를 통역해 준다는 건 신조어 대신에 바른말을 알려줄게 이렇게 주인공이 그렇게 변화된 이야기라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예. 네, 한번 많이들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또 나오는 책이 또 이렇게 또 계획돼 있나요? 아, 네. 제가 신조어 이후로도 계속 글을 써왔고,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권이. 네 권이나. 네, 4권이 지금 계약을 맺어서 열심히 작업하고 또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글 쓰러 가고, 글을 계속 이제 집에 도착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지냈냐 하면은 요즘 글이 되게 잘 나왔다. 어제는 이게 글쓰기가 좀 안 나와서 이렇게 뭐 쉬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써나가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좀 대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글을 언제 쓰실까요? 네, 저는 지금은 현재 이제 글 작업만 하는 작가로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오전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꿀 같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글만 쓰고 글이 잘 안 써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독서를 아주 깊이 있게 합니다. 네. 그러면 글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군요. 네. 그 정도는 해야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온다. 이 동화 작가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물론 딱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화는 쓰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배우면 당연히 확실하게 모든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저처럼 혼자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우선 동화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님의 동화를 따라 써보기.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동화 좋아하는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중에서 딱 한 분 생각나는 작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유은실 작가님 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 술래주택. 네, 술래주택이면서 멀쩡한 이유정, 그리고 엄청 책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닮고 싶은 분이고, 정말 한 명만 말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데 한 명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한 명 더. 네. 저는 또 이나영 동화 작가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나영 작가님. 네. 그래서 그런 좋아하는 작가님들 책을 거의 다 읽었고요. 또 작가님들이 어떤 인터뷰나 유튜브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런 자료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고 아, 저런 생각으로 하시는구나. 또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가서 사인도 받고 뭐 이런 정성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에너지도 같이 받는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이 스튜디오에 이나영 작가님, 유은실 작가님 오시면 와, 너무 대박이겠네요. 영광이죠. 네. 네. 여기가 지금 여기 근처에 또 오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죠? 다 평택과 인연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어쩐지 이곳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이제 뭐 책만 읽었다고 해서 동화가 딱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사도 하고 어떻게 썼나도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 써야겠다 결심한 뒤 바로 액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써야 되네요. 네. 일단. 맞아요. 그냥 무조건 쓰면서 바꿔가고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불안한 마음에 멈추지 말고 한번 내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끝을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종결지을 수 있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책을 쓸 때 다른 분들이 막 물어봐요. 그 다음에 준비를 어떻게 되냐. 준비하지 말고 생각했으면 일단 쓰라고. 30분이 되려도 써라. 쓰다 보면은 뭔가 나오고 네. 나중에 고치면 된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부 작가의 세계. 필사 이후에 혹시 또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필사하는 거 외에도 도움이 됐던 게 여러 공모전이 있잖아요. 공모전. 네, 뭐 대형 출판사의 공모전뿐만 아니라 뭐 어떤 선생님, 뭐 방정환 선생님, 또 마혜송 선생님, 뭐 기타 등등 목일신 선생님 여러 가지 분들의 공모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춘문예가 있죠. 맞아요. 신춘문예. 네. 그게 우리가 찾기만 하면 수상작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수상작을 많이 읽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존경하는 이나연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수상작을 읽는 거는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아, 이 작품이 왜 수상을 했는지를 심사평이 또 나와 있어요. 심사평까지. 네, 심사평을 읽으면 조금 그 심사위원들이 했던 말들이 조금 오히려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이러이러해서 당선이 됐지만 또 다른 작품은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당선이 안 됐다. 이런 말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 수능에서 치면 거의 뭐 기출문제. 네, 약간 맞아요. 기출문제 오듯이 네, 그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공모전을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미 책을 내셨는데 뭐 등단한 거나 다름없는데 왜 공모전 하세요? 안 해도 돼요? 이러셨는데 이 사람 마음인지라 공모전도 한번 그래도 당선돼 보고 싶고 그리고 출판했지만 또 출판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공모전만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핑퐁처럼 좀 해보면 더 저를 훈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공모전 사이트 중에서 혹시 활용하는 사이트가 혹시 있나요? 네, 저는 엽서 시문학 사이트가 있습니다. 엽서 시문학 사이트. 네, 거기에 들어가면 아동문학에 관한 여러 가지 공모전이 달력으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달력으로 친절하게.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약간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5월에 나가고 싶은 공모전, 6월에 나가고 싶은 거를 쫙 표로 1년치를 다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거 한두 개씩은 쫙 정리해놔서 그 중에서 제가 가능한 것만이라도 나가보자 해서 작년에 한 8번 정도 나갔습니다. 8번 나가서 결과는 다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지는군요. 네. 그럼 그거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떨어진 작품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경쟁에서 잠시 뒤로 밀린 건데, 이 주옥 같은 작품은 이제 다른 또 엮거나 변형을 시켜서 책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출판사와 계약을 맺기도 하고 이렇게 절대 버리지 않죠. 그 공모전은 되면은 좋고 네. 안 돼도 그게 글감으로 쓰여서 네. 또 다른 책으로 또 탄생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또 다른 공모전에 또 도전할 수가 있고 네. 글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맞아요. 네, 참 되게 좋은 또 꿀팁을 네. 당장 그 달력을 보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거를 당장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꿀팁인데요. 꿀팁 하나 더. 이 공모전에 그 공고문을 보잖아요. 네. 거기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공고문에서 네. 뭐 장편동화, 단편동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규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저는 이 동화를 혼자서 공부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저는 아주 저한테는 너무나 큰 거를 배웠습니다. 뭘까요? 느낌이 뭐 몇 페이지 써라 혹시 뭐 그런 건가요? 맞아요.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 네. 정말 동화를 좋아해도 막상 쓰려고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래서 몇 장 써야 돼? 맞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 책마다 달라서 네. 이게 몇 장 써야 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몇 장을 써야 되는지가 공고문에 딱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을 네. 보고서 그걸 분석하면은 네. 장편은 대략 몇 장 정도. 네, 장편도 고학년 장편은 맞아요. 몇 매, 오. 저학년은 몇 매, 이거를 딱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을. 네. 그걸 또 관심 있으니까 또 그게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나 되게 꿀팁 같은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꿀팁 대방출 부부 작가의 세계.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많이 저는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궁금했는데, 이게 보통 동화를 쓸 때 이제 글을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그 도대체 그림 작업은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동화를 처음 썼을 때 되게 궁금했는데, 도대체 누가 이 그림을 나를 위해 그려줄 것인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 보면 아시겠지만 그림마다 그림 작가님 다 다르잖아요. 이 책마다. 네. 이거는 정말 출판사의 역할입니다. 네. 출판사가 이 글을 읽고 어울리는 그림 작가님을 섭외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이 글을 쓰고 나면 너무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도대체 누가 그려줄까? 그런데 제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깊이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려주실까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는 전혀 별개의 관계지만 우리 책으로서 엮여 있을 뿐이고 실제로 뭐 만나거나 이런 기회는 만나지도 않아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네. 우선자판기 박우진님, 네. 우리 킁킁 마음을 말해봐요 젤리 이모님, 신조를 통역해드립니다. 우리 박정인 네. 작가님께 한 말씀 한번 주신다면? 와, 우리 우정자판기 박우진 그림 작가님과 젤리 이모 그림 작가님, 박정인 그림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계셔서 제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림 작가까지 이렇게 띄워주는 부부 작가의 세계.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어른 책을 예를 들어 쓸 때 네. 대부분 한 40꼭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동화는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보통 작가님은 몇 꼭지 정도 이렇게 또 네. 목차를 만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알다시피 어린이 책의 분량이 좀 작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꼭지라는 말을 쓴다면
중학년 기준으로 10꼭지 정도 썼습니다. 10개. 네, 그럼 고학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있겠죠? 네네. 뭐 책마다 다르겠지만 12개나 13개, 15개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저학년은 뭐 6개 아니면 8개 정도? 야. 네, 이거는 정말 출판사와의 또 어떤 이야기 속에서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우리는 보통 원고지 매수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되게 궁금한 것이 쏙쏙 네.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서 뭐 누에고치인 것 같아요. 네. 동화계의 누에고치. 네. 빼면 계속 나와요. 자, 동화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약간 단계를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단계를 거치면은 너무나 좋을까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동화를 쓰면서 어떤 체계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인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사실은 어른 책은 목차를 짜면 그 목차에 맞게 40꼭지다 그러면은 한 꼭지당 글을 줄줄줄 써갔다면 이건 하나의 창작 동화 스토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인 전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와 소재를 잡으면 저는 이제 인물부터 정하고요. 인물. 네. 등장 인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세세한 걸 정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 사건을 정하고 배경도 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의 한 장짜리 틀을 만드는데 저는 그걸 우리는 시놉시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소재를 잡으면 시놉시스 짜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놉시스가 장편의 긴 글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과정이 있는데 트리트먼트 아시나요? 이거 머리 그거 아닌가요? 예, 머릿결 좋게 하는. 네, 우리가 보통 영화나 이런 시나리오 짤 때 쓰는 용어인데 트리트먼트를 저는 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꼭지 있죠? 네네. 목차.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놉시스가 있으면 그 꼭지에 맞게 하나의 트리트먼트. 거의 우리가 이야기의 큰 하나의 이야기들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야기의 덩어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짜놓으신다. 네, 그거를 다 짜면 그것도 몇 장이 나오거든요. 하나의 나의 지도예요. 이 글을 써 나가는데 필요한 지도를 짭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산으로 새지 않고 방향 잡기가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무슨 답안지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첫 번째 편에 1장 이야기를 쓸 때 그 트리트먼트를 보고 살을 붙이고 대사를 쓰고 장면을 더 넣으면서 이제 딱 분량대로 써나가는 그래서 저한테는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초고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야, 네.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약된 게 4권. 네.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셔갖고 우리 동화 작가를 또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동화만 또 쓰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렇게 강의로도 이렇게 좀 연결되고 이런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강의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네.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이렇게 부부 작가의 세계에 초대받은 네.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초청해 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작가의 만남, 학교에서 하는, 도서관에서 하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장편 동화 쓰기, 단편 동화 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 시간, 제 작업과 이렇게 겹치지 않는 한 달려가서 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이니까 같이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저도 같이 간다는 거 매니저로서 그때는 매니저로서 간다는 거 이렇게 또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다면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동화를 쓸 생각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글을 쓰고 있는데, 동화를 쓰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편 동화도 있고 단편 동화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장르가 있죠. 어떤 장르 좋아하시죠? 저는 경제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경제 동화도 있고, 또 뭐,
약간 판타지 동화도 있을 것이고 뭐 생활 현실 동화가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저는 그 장르마다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장르마다. 시리즈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시리즈 많이 연락 주시면은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픽션, 논픽션 혹은 뭐 여러 가지 장르 또 시리즈물 이런 거를 구상하면서 계속 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몇 년 안에 다 네. 모든 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합니다. 동화신이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아마 많이들 되게 좋은 또 글감이 이렇게 계속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화 작가 정선혜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 지금 있는 동화가 많은 분들에게 또 읽혀지고 마음이 더욱더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찾아가며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